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사태에 대한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시청자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폭주하는 상황인데요. 균형감이 생명이지만 그할 팀은 취재에 가장 협조한 멤버들 측의 인터뷰 위주로 아이템을 구성했습니다. 대표적인 취재 편의주의입니다. 멤버들의 변호사와 가족과 팬클럽 회장 인터뷰까지 상세하게 방송에 나갔습니다. 멤버들의 가족 얘기를 들어보면 감시가 삼엄한 통제 생활을 한 듯한 느낌도 났습니다. 대표이사는 애초에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월말 평가에 오지도 않았어요라는 인터뷰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나간 후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다른 매체의 월말 평가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내가 없으면 월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아래서는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이 보낸 음식을 거실에 내던졌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송에서 피프티 멤버의 한 가족은 소속사에 CCTV도 있었다. 숙소의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압력이 심했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내다 던져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들을 심하게 당했다. 라며 소속사의 다이어트 압박, 건강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연예매체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바닥에 던지고 멤버들에게 심한 언사를 한 것은 더기버스의 백모 씨라는 보도가 증거 사진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는데요. 그야말로 그알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멤버들 측의 의견만 반영하여 방송을 제작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시금 사실 현장에는 어트랙트 관계자와 더기버스 관계자가 모두 있었다라고 새로운 보도가 전해집니다. 해당 사건 당시 더기버스 백모 이사를 비롯해 어트랙트 소속의 매니저 팀장 김모 씨, 최모 매니저 A 씨, 최모 매니저 B 씨가 함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측 인물은 총 더기버스 1명, 어트랙트 3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1년 7월 6일 강남 트레이닝 센터에서 벌어진 일로 회사 관계자들이 숙소에 있던 당시 연습생이었던 피프티 멤버들의 개인 물품과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온 물건들을 센터로 가져와서 바닥에 펼쳐 놓고 멤버들을 불러 혼낸 일이었다고 합니다. 피프티 측 관계자는 2021년 7월은 어트랙트와 더기버스가 한 몸으로 움직인 시점으로 멤버들은 두 회사 구분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두 회사를 구분해 누가 더 나쁜 짓을 했는지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기버스 직원과 어트랙트 직원이 같이 멤버들을 과도하게 통제한 것이라며 팩트는 소속사 직원들이 때로 연습생들을 불러다 세워놓고 막말하면서 혼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센터 내에 과다하게 CCTV가 많이 설치된 것도 보인다. CCTV는 숙소에도 있었다. 2021년 7월 6일자 CCTV 자료인데 아직 보관한 것을 보면 모든 처리를 감시와 통제 속의 기록에 남긴다고 판단되진다. 일반적인 목적 아래 설치됐다고 볼 수 없다. CCTV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사무실에서도 직접 모니터링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에 제대로 식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멤버들에게 33개월간 726만원의 식비를 지원했다고 정산했습니다. 월 평균 약 22만원을 사용한 셈인데요. 연도별로 연습생 등 멤버가 다르지만 정산시 멤버 수인 4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한 달 식비 평균 5만 5천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33개월 중 12개월간 회사에서 지원한 식비는 0원이었다고 이야기하며 데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2년 10월부터는 매니저가 식사를 제공했는데 정산 내역에서 직원과 멤버의 식비를 구분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과 가족들은 이 같은 식단 문제가 부실하며 멤버들의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멤버 측 변호사는 소속사는 멤버별로 식단표만 쥐어줬을 뿐 식재료 구입, 조리, 식사는 대부분 멤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사진 촬영으로 회사에 보고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또 다시 어트랙트 측이 멤버들에게 과한 처사를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멤버들을 믿지 않는 대중들은 이러한 주장을 보고서 더욱 분노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반박 기사 나올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데 쟤들 말을 어떻게 믿냐? 얘넨 계속 증거도 없이 말한다. 어트랙트처럼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를 공개하든지 식비 정산에 직원 것까지 포함시켰다는데 그거 정산 더기버스가 한 것 아니냐? 그럼 어트랙트 측은 비용만 대준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가수들 케어하는 스태프들 거는 아티스트 수익에서 나눠서 비용 내지 않나? 이렇게 부실한 식비를 왜 진작부터 언플용으로 안 썼는지 모르겠네. 한 명당 1년 식비가 50만원이 안 되는데 맨 처음부터 식비가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음식 패대기 치는 거는 더기버스 쪽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패대기 치고 뭐라 한 거는
더기버스 이사고 나머지는 매니저였는데 어떻게든 어트랙트도 가담했다는 걸로 몰고 가려고 수쓰는 거 바보인다. 이사가 열내면서 화내고 있는데 매니저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어떻게 하겠나 라며 멤버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이번 방송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지점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아래서 K-팝 저널리스트로 소개된 제프 벤자민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프 벤자민은 걸그룹 노래가 데뷔부터 빌보드 차트에서 성공했던 건 유례없던 일이다. SM, YG, 하이브, JYP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도 아닌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세계 걸그룹들의 법칙을 완전히 깨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프티 멤버들이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 알가 굳이 국내 기자가 아닌 제프 벤자민의 인터뷰를 넣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국내 기자들보다 실상을 알지 못하는 듯한 그의 이야기가 꼭 필요했는지 의문인데요. 또한 이 인물은 앞서 피프티 멤버들의 특집 기사를 다루며 안성일 대표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반면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극단적인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는 그알 방송에 앞서 SNS에 한 게시글을 공유했었는데요. 내용은 전홍준은 스타크루, 아더앤에이블, 코사운드의 대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가 그렇게 무능한 것에 놀라지 않고 그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팬들이 그를 비난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피프티 멤버들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는 레이벌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은 그룹이 난데없이 히트를 치고 순수한 관리자의 무능으로 인해서 인기를 모두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어트랙트 측에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네티즌들은 제프 벤자민과 더기버스의 본부장이었던 이모 씨라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다만 사진이 업로드된 날짜는 7월 17일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최초로 피프티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린 시점은 7월 18일이었기에 명확한 물증 없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인터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더기버스의 이 본부장이라는 인물은 또 하나의 놀라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피프티 사태에 대한 의혹을 파헤치는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멤버들의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그는 그알 제작진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비난했는데요. 그는 사실 그알 측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작진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냥 검증 없이 내보낸 거다. 그리고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 인터뷰를 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작진들도 상표권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다. 그런데 이게 통편집된 거다. 그냥 스킵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제3의 세력이 개입됐는지 핵심 쟁점이었다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표권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앞서 언급한 이 본부장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며 이 본부장은 현재 더기버스를 떠나서 지난 8월 4일부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더기버스 직원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어트랙트 측에서 더기버스에 관련한 메일을 복구할 때 충격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다. 바로 이 본부장이 더기버스 소속으로 피프티를 관리할 때 주고받았던 이메일이다라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피프티 멤버들의 상표권 출원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소속사를 이탈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상표권을 무려 60여 개나 출원했습니다. 이 메일 내용에서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상표권 출원을 했던 것인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본부장은 지난 4월 12일 메일을 통해 피프티의 상표권 관련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내용에는 상표권 등록 제안입니다. 이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겠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을 공유받은 사람은 안성일 대표, 배 기사, 김모 씨였습니다. 즉, 어트랙트 직원은 한 명도 공유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트랙트에서는 이 상표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의미인데요. 반대로 더기버스에서는 상표권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홍준 대표가 상표권을 처음으로 출원한 시기는 5월 15일이었고 만약 더기버스에서 상표권을 먼저 출원했다면 어트랙트는 피프티의 상표권 선출원을 더기버스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부장의 이메일 이후로 멤버들에게 템퍼링을 했다는 의혹 자료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유튜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상표권 출원 제안을 직접적으로 한 변리사로부터 피프티 소속사 측에 메일을 보내 관련 상표권 제안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아무런 이야기도 공유받지 못했고 더기버스 측에서 내용을 차단한 것이었죠. 또한 유튜버는 피프티의 상표권을 직접 출원한 멤버들 측 변리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여기로부터는 우리가 피프티 멤버들의 상표권 출원을 도운 회사인 것은 맞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말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네티즌들이 그 아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아래 PD가 대체 왜 피프티 멤버들에게 편지를 썼는가인데요.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방송에서는 멤버들의 손편지를 흐릿하게 처리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며 편지의 내용을 전했는데요. 편지에는 PD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직접 뵙고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에 무척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그럼에도 저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헤아려 주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 중간에는 저희의 진심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라고 있었는데요. 편지 말미에는 PD님께서 말씀하셨듯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됨으로 인해 종합적인 가치 판단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적혔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멤버들과 제작진 측이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내용도 피프티 멤버들에게 굉장히 옹호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죠. 이로 인해 여론은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티즌들은 PD가 멤버들한테 손편지 썼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 방송에서 손편지 주고받고 연애 프로 찍냐. 피프티는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방송이 나갈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다. 이렇게까지 제작진들이 맞춰주는데 모를 수가 있나. 편지를 왜 그렇게 흐릿하게 편집했나 했더니 내용이 누가 봐도 편파적이었네. 이래도 옹호 안 했다고 할 건가. 그 알 폐지해라 등 비난을 쏟고 있습니다. 대중들뿐만 아니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주요 연예계 유관 단체고 일제히 입장을 내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정정보도,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는 지난 8월 21일 첫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피프티 사태가 K-팝 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되지만 경찰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획사에서 미래의 K-팝 스타들을 키워내고 있는 후배 제작자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조사를 촉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기버스 측에 대해 추가 고소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확인은 물론 여론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송출한 그 아래 신뢰도는 수직으로 떨어졌고 크게 실망한 시청자들의 탈주와 손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광고주들을 압박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31년 역사에서 최대 위기에 봉착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떤 행보를 펼칠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며 보다 공정한 방송 제작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